한국태양광산업.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시죠? 용어도 너무 많고 정책은 왜 이렇게 복잡한지. 오늘 제가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서 여러분 머릿속에 아주 선명한 지도를 딱 그려드릴게요. 맞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뭐 REC, SMP, LCOE, 외기호 같죠? 근데 걱정 마세요. 이 모든 걸 꿰뚫는 아주 간단한 핵심 청사진이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돈이죠. 그래서 이 태양광 사업, 과연 돈이 될까?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부터 딱 잡아보죠.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가 바로 LCOE, 우리말로는 균등화 발전 비용인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태양광으로 전기 1kW를 생산하는 데 드는 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원가가 싸면 쌀수록, 그러니까 LCOE가 낮을수록 석탄이나 가스 발전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거겠죠?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럼 투자자들은 뭘 보고 오케이, 이 사업에 투자하자 결정을 내릴까요? 바로 두 가지 숫자를 봅니다. IR하고 NPV. IR은 그래서 이거 1년에 몇 프로짜리 수익률인데를 보여주는 거고, NPV는 미래에 벌 돈 다 합쳐서 지금 돈으로 바꾸면 투자금 빼고 순수하게 얼마가 남는다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좋아야 투자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단순히 태양광 패널 기술을 아는 거랑 이 IRR, NPV 같은 숫자를 다룰 줄 아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후자가 바로 사업 전체 판을 읽는 전략가의 영역인 거죠. 숫자로 미래를 읽는 힘, 바로 이겁니다. 그럼 수익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올까요? 자, 딱 두 군데서 나옵니다. 이걸 농사 짓는 거에 비유하면 쉬워요. 첫째, 내가 생산한 전기, 그러니까 쌀을 한전에 파는 돈이 있어요. 이게 바로 SMP고요. 둘째, 이 쌀은 친환경으로 재배했습니다 라는 인증서를 따로 팔 수 있어요. 이 인증서가 바로 REC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소 주인은 쌀도 팔고 친환경 인증서도 팔아서 돈을 버는 이중 구조인 셈이죠. 결론적으로 총 수익은 전기를 판 돈, SMP 더하기 인증서를 판 돈, REC. 딱 이렇게 정리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 기본 구조를 이해해야 이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더 큰 게임의 룰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럼 그 게임의 룰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어떤 시장이든 그 시장을 지배하는 규칙이 있죠. 한국태양광 시장의 판을 짜는 핵심적인 정책과 트렌드는 과연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REC, 이 인증서 시장을 돌아가게 만드는 핵심 엔진이 바로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정부가 대형 발전사들한테 니네 총 발전량의 몇 %는 무조건 신재생에너지로 채워 하고 법으로 강제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발전사들은 직접 짓거나 아니면 저희 같은 태양광 발전소에서 REC를 사서 그 의무를 채워야만 하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RPS는 그냥 법 조항 하나가 아니에요. 이 제도 하나가 우리나라의 수조 원짜리 REC 시장을 아예 만들어내고 또 계속 굴러가게 만드는 거대한 심장, 바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SMP랑 REC 가격이 막 출렁거리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변동성이라는 바다에서 안정적으로 배를 띄우기 위해 내리는 닻이 바로 PPA, 전력구매 계약입니다. 특정 기업이랑 아예 20년 동안 고정된 가격의 전기를 사겠다고 장기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와, 20년치 월세 계약이 끝난 건물이네? 하면서 돈을 아주 쉽게 빌려주겠죠. 이게 바로 뱅커블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궁금하죠? 도대체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장기 계약까지 맺어가면서 태양광 전기를 사려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바로 알리백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애플, 구글, 우리나라의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가 쓰는 전기는 100% 재생에너지로 바꾸겠습니다 하고 전 세계에 약속을 했거든요. 이 약속을 지키려면 엄청난 양의 친환경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이게 바로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예전에는 RPS라는 정부의 의무가 시장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RE100이라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필요가 시장의 새로운 엔진이 된 거예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완전히 새로운 판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돈의 흐름, 그리고 시장의 규칙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현실로 만들어주는 기술, 그 도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핵심 기술들입니다.
VPP, 가상발전소. 이건 정말 혁명적인 개념이에요. 발전소라고 해서 큰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일종의 컨트롤 타워 같은 IT 플랫폼입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태양광 발전소들을 클라우드로 싹 묶어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혹은 하나의 거대한 뇌처럼 컨트롤하는 거죠. 이걸로 전력망 전체를 훨씬 똑똑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미래의 전력망 모습이에요. 과거처럼 몇 개의 큰 발전소가 전기를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수많은 작은 발전소들이 그물망처럼 연결돼서 움직이는 거죠. 분산되고 지능적인 네트워크,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다음 에너지 시장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근데 태양광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죠. 맞아요. 해가 안 뜨는 밤이나 흐린 날엔 발전을 못한다는 거.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최고의 파트너가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초대형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낮에 쓰고 남은 전기를 이 배터리에 꽉 채워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죠. 이걸로 태양광은 24시간 가동되는 든든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한 번 지으면 20년 이상 쓰는 아주 긴 자산이에요. ONM은 이 발전소가 20년 내내 최고의 성능을 내도록 관리해주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과 같아요. 고장나기 전에 미리미리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서 발전량을 한 방울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야기가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놀랍죠? OMM은 그냥 수리비, 관리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맨 처음에 말했던 그 중요한 IR과 MPV, 즉 이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지켜내는 방패인 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발전 효율이 1% 떨어지는 걸 막았다? 그건 곧 내 프로젝트의 수익률, 내 투자의 가치를 1% 지켜냈다는 뜻과 똑같은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돈, 규칙, 기술이라는 세 개의 퍼즐 조각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조각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퍼즐들이 어떻게 딱딱 맞아 들어가면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지 그 전체 청사진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시작은 이겁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을 선언해요. 그럼 이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친환경 전기를 사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장기 계약, 즉 PPA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PPA는 20년짜리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주죠. 덕분에 프로젝트의 수익률, IRR이 아주 튼튼하게 지켜집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수익률을 20년 내내 지키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바로 꼼꼼한 ONM이 필수적인 겁니다. 자, 마지막 퍼즐입니다. 이렇게 전국에 흩어져서 ONM으로 관리되는 수많은 발전소들을 VPP라는 똑똑한 플랫폼이 하나로 묶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거죠. 어떠세요? 아리온에서 PPA로, PPA에서 IRR과 ONM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VPP까지. 모든 게 하나의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죠? 결국 오늘 우리가 본 건 그냥 단어 몇 개가 아니에요. 거대한 태양광 산업이라는 기계를 움직이는 살아있는 톱니바퀴들을 본 겁니다. 이제 모든 연결고리를 이해하셨고 전체 설계도를 손에 쥐셨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회를 발견하고 무엇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